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그중에서도 중동의 금융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에 대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죠. 그렇죠. 최근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USDU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새로운 규제 체계에 공식적으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얼핏 들으면 뭐 또 새로운 코인이 하나 나왔구나, 혹은 어디 거래소에 상장됐나 보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네네, 절대 그렇게 가볍게 소비할 뉴스가 아니죠. 중동의 디지털 자산 결제와 정산이라는 그 거대한 게임의 룰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이슈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렬하게 제시하고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권 정산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달러의 자격을 둘러싼 거대한 패권 경쟁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 정산 자격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이 USDU가 무엇이고 어떤 자격으로 등록되었다는 건가요? 네, 가장 정확한 팩트부터 확실하게 짚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USDU라는 토큰의 정체, 즉 누가 만들었느냐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발행사는 유니버설 디지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라는 기업입니다. 편의상 유니버설이라고 부를게요. 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흔히 ADGM이라고 부르는 건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 금융특구에 설립되어 있고요. 이곳의 금융서비스 규제청, 즉 FSRA의 엄격한 규제 하에서 법정 통화 연동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발행사의 기본 배경이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 팩트는 그 다음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유니버셜이라는 회사가 최근 UAE 중앙은행, 즉 CBUA가 관장하는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 아래에서 공식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통 PTSR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등록된 해외 결제 토큰 발행자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들이 발행하는 USDU도 역시 등록된 해외 결제 토큰이라는 강력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식 안내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USU가 UAE 내에서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의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던지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어느 회사가 발행했다, 담보는 국채로 얼마나 가지고 있다,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언제 상장된다, 이런 대중적인 인지도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리테일 시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 USDU의 중앙은행 등록 뉴스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기관 채택이라는 아주 무거운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조건의 본질에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코인을 선택할 때는 대개 대중성과 유동성을 보시잖아요. 이 코인이 얼마나 많이 쓰이나, 거래량이 1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내가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나? 이런 걸 제일 먼저 따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다루는 대형 금융사나 기관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시장 점유율이나 유통량을 보기 전에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딱 하나를 먼저 던집니다.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엄격한 규정상 이 토큰을 우리 장부의 정산자산으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PTSR이라는 규정이 중요한 거군요. 그 규정의 성격이 대체 어떻길래요? 이 PTSR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히 결제 서비스의 관점에서 엄격한 라이선스와 등록 체계로 묶어버리는 룰북이죠. 그리고 이 룰북 안에서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유통량이 1위인 달러 토큰이라도 기관이 마음대로 정산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등록된 해외 결제 토큰만이 그 자격을 갖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USDT는 개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서 유통량을 늘리기 전에 기관들이 대규모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합법적 자격부터 완벽하게 획득한 아주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리 빠르고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를 눈앞에 가져다 줘도 그래서 이게 도로주행 허가를 받은 차냐 이걸 먼저 묻는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도로주행 허가가 없으면 차고에서 시동조차 걸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럼 대체 이 PTSR이라는 규정이 기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그 구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PTSR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룰이 모호한 느낌이나 권고사항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법적 조항으로 텍스트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실제로 UAE 중앙은행의 룰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외화결제 토큰 발행자 등록이라는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정보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토큰의 내부 운영 구조나 감사 기록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UAE 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결제나 정산을 제공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이 등록된 토큰만을 사용하도록 묶어두고 있죠. 와, 대형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즉 준법감시팀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결제 수단을 고를 때 지금 시장에서 USDC나 USDT 중 어느 쪽이 유동성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금융 라이선스가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의 깐깐한 내부 통제와 회계 리스크 관리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서 정산에 써도 합법적인 자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그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USDU는 저희는 CBUA에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라는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기관들이 움직이는 명분이자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이 USDU라는 토큰의 스펙 자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관 맞춤형으로 소위 말하는 기관용 풀옵션으로 설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도 이 스펙의 디테일을 아시면 일반 코인들과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본격적인 설명서 모드로 전환해서 이 USDU의 내부를 뜯어보는 상세한 스펙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준비금입니다. 보통 1:1 탈로 연동은 기본 아닌가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 막대한 달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입니다. 유니버설 측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준비금은 에미레이트, NBD, 마슈레크, M뱅크 같은 UAE 로컬의 거대 온쇼어 은행들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온쇼어 은행이요. 그러니까 현지 1금융권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규제 당국이나 현지 기관 입장에서는 자국 내 은행에 자금이 투명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리스크 측면에서 완벽히 안심할 수 있는 구조죠.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매월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 검증을 거쳐 준비금 어테스테이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 기반인데 가장 널리 쓰이는 이더리움 ERC20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기술적인 호환설까지 꼼꼼하게 고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공식 안내문의 스펙란을 보면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전문 고객 대상, 영어로는 Professional Clients Only라고요. 아, 전문 고객 대상이요. 그 말은 즉 제가 두바이에 놀러가서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이 USDU로 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하하,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쓰는 리테일용 결제 코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서 주로 쓰이는 건가요? 철저하게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 대형 브로커, 장외거래 데스크, 그리고 수백억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기관의 트레저리 부서에서 뭉칫돈을 서로 정산하고 교환할 때 쓰이는 B2B 정산 전용 자산으로 태어났음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와,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인 하나가 런칭된 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자본 흐름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금융 인프라 설계도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프라 그 자체죠. 이걸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어떨까요?
USDU라는 개별 토큰의 성과를 넘어서 중동 전체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현재 중동 국가들, 특히 UAE가 어떤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동은 지금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자 상품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용도로 깊게 쓰려는 걸까요? 결제나 담보 같은 거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 간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결제, 정산, 담보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등록은 크게 세 가지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첫째는 규제 명확성의 확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깐깐한 내부 통제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군요. 맞습니다. CBUA 룰 아래 등록된 표준 토큰이 생겼으니까 기관들은 불확실성 없이 내부 감사를 이 토큰에 맞춰 표준화할 수 있죠. 둘째는 정산 시장의 표준화입니다. 글로벌 주요 매체들도 이걸 단순히 코인 뉴스가 아니라 PSTR에 등록된 첫 토큰으로서 디지털 자산 정산의 새로운 벤치마크가 되었다는 점을 크게 다루고 있거든요. 확실히 정산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로컬 통화 트랙과의 획기적인 연결입니다. 유니버설의 발표문을 보면 USDU와 더불어 현지 통화 연동 토큰인 AEC 코인과의 전환 메커니즘 구축 협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 달러와 현지 통화가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마찰 없이 연결된다는 뜻인가요? 네, 달러 정산 트랙과 중동의 로컬 통화 영역을 잇는 아주 강력한 금융 운영 회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의 변화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이 이슈를 계속 팔로우업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체크해봐야 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완벽해 보여도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쏠리는 곳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할 4가지 포인트를 딱 떨어지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 도미의 확장 여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문 고객 전용이라고 아까 명시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가데스서는 향후에 이게 일반 리테일로도 확장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공식 문구를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는 준비금 및 은행 집중 리스크입니다. 1:1 달러 준비금을 온쇼어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장점이지만 정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혹시 그 집중 리스크라는 게 과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USDC 준비금이 묶이면서 패깅이 와르르 깨졌던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현지 은행이나 운영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 자체가 단일 장애점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이 자금들이 향후 얼마나 잘 분산되어 리스크를 해지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는 온체인 실행 리스크입니다. 아까 이더리움 ERC20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들인가요? 네, 범용성이 높은 장점 이면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기관들의 프라이빗 키 관리, 체인 혼잡 등 이더리움 메인네트교의 실행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건 규제 당국 등록과는 별개의 기술적 문제니까요. 마지막 넷째는 PTSR 규정의 적용 경계입니다. 방금 UAE 내 결제를 규율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특구들과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두바이의 VARA나 아부다비의 ADGM 같은 특정 금융 프리존들은 또 독자적인 규제 체계가 겹겹이 있거든요. 이런 서로 다른 관할권들의 적용 경계나 상호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매끄럽게 풀려갈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와, 구조부터 숨겨진 리스크까지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USDU가 단순한 새로운 토큰 출시가 아니라 UAE가 디지털 자선 정산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달러의 자격을 법과 규정으로 확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네,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경쟁은 누가 더 많이 발행하느냐의 유통량 싸움이 아닙니다. 과연 어느 관할권에서 어떤 규정 아래 정산 자격을 먼저 따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체스판이 열린 거죠. 그렇다면 과연 다음으로 이 거대한 정산 자격을 따낼 국가와 토큰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기존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 새로운 룰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